노후 준비를 한다는 건 결국 안정된 내일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오히려 파국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노후를 대비한다며 시작했던 투자와 사업으로 결국 빚만 남긴 한 은퇴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은퇴 준비의 맹점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김 씨는 35년간 공기업에 다니다 60세 정년 퇴직을 맞았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 국민연금 월 180만 원, 아내 명의의 아파트 한 채. 누가 봐도 준비된 은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퇴직 후 1년 만에 통장 잔고를 다 쓰고 카드 빚과 대출이 남은 채 다시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퇴직 직후 김 씨는 가만히 있으면 돈이 줄어든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은행 이자는 너무 낮고 물가는 오르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그때 지인이 상가 투자하면 월세로 노후가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퇴직금 중 절반을 보태 대출을 받아 작은 상가를 샀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세입자가 나가고 공실이 이어졌습니다. 관리비와 이자만 매달 10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노후 준비를 한다는 마음이 사실은 불안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걸. 많은 은퇴자들이 김 씨처럼 돈이 줄어드는 공포를 견디지 못해 무리한 투자를 시작합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 반대로 행동합니다. 현금 흐름보다 수익률을 좇고 불확실한 미래보다 확실한 불안감에 반응합니다. 그 결과 은퇴 자금은 자산이 아니라 위험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노후형 투자라는 이름의 상가, 원룸, 주식, 코인, 해외 부동산까지 조금만 더 벌자는 마음이 한순간에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심리적 공황 속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의 패턴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50대 후반에 퇴직한 부부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하며 소득을 만들자며 카페를 열었습니다. 퇴직금과 대출을 합쳐 총 3억 원을 들였지만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은 줄었고 임대료는 올랐고 건강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일하려고 연금을 깼는데 결국 일도 돈도 건강도 다 잃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노후 착각의 3단계라고 부릅니다. 첫째, 나는 아직 젊다는 자신감. 둘째, 조금만 더 벌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는 착각. 셋째,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하지만 노후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젊을 때보다 회복력이 떨어지고 시장의 속도는 더 빠르고 불안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김 씨는 빚을 갚으며 가장 괴로웠던 게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부하 직원이 20명, 매달 정해진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전화 한 통으로 자신이 거래하던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사람을 피했고 밖에 나가길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생각은 곧 나는 쓸모없다는 감정으로 번졌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재정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감과 연결된 심리적 붕괴의 문제입니다. 경제적 불안은 자존감의 붕괴를 낳고 자존감의 붕괴는 관계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결국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을 잃는 과정입니다. 은퇴 후 빚을 지게 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관계입니다. 카드를 막기 위해 친구 모임을 피하고 가족에게 숨기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뢰는 깨지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힙니다. 실패한 은퇴자들은 말합니다. 돈보다 사람을 잃는 게 더 고통스러웠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빚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재정 계획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라고. 다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그것이 경제적 회복의 시작입니다. 노후 준비는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걸 견디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고 자산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반은 결국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불안에 휩싸여 있는지, 어떤 선택을 두려워하는지 직면하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퇴직 후 가장 위험한 순간은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때입니다. 삶의 속도를 줄이고 불안의 속삭임을 잠시 멈춰 세워보는 것. 그때야 비로소 빚이 아니라 배움으로 남는 은퇴가 시작됩니다. 노후 준비를 한다는 말만큼 익숙하고 안전하게 들리는 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준비라는 이름 아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때 안정된 직장을 다니며 꾸준히 저축을 해온 사람조차도 퇴직이라는 현실 앞에서 자신이 쌓아온 모든 기반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퇴직금과 연금을 손에 쥐고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고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인생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준비라는 명분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투자, 창업, 부동산, 심지어 코인까지. 누군가는 성공의 사례를 들며 용기를 북돋우지만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불안에 이끌린 선택을 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망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노후의 시작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퇴직 직후의 시기에는 경제적 판단력이 일시적으로 흐려집니다. 하루아침에 소득이 끊기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사람의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대개는 돈이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수익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분명해도 이건 괜찮겠지 하며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나도 준비를 해야 하니까라는 이유로, 다들 하니까라는 안도감으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라는 자만으로. 그러나 시장은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합니다. 확실한 수익, 안정적 임대료, 검증된 모델이라는 달콤한 말들은 은퇴자의 불안을 정면으로 파고듭니다. 그 결과 가장 안전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은퇴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돈을 잃기 전까지는 자신이 불안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려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안을 달래려 했습니다. 경제 심리학에서는 이를 위험 보상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손실의 두려움이 클수록 사람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되고 그 위험이 결국 현실이 될 때 비로소 자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은퇴 후의 투자 실패가 단순히 재정적 손실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보다 더 깊은 상처는 자존심의 붕괴입니다. 사회에서 쌓아온 경력과 판단력,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은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 감정은 관계를 끊고 고립을 불러오며 다시 회복하려는 의지를 빼앗습니다. 노후 준비의 가장 큰 함정은 준비 그 자체가 불안을 키우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일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이 불안의 근원을 직시하지 않은 채 외부의 대책만 쌓는 일이라면 오히려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매달 연금이 나오는데도 통장 잔고를 매일 확인하며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흐름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직후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계획이 아니라 정서적 조정기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 패턴과 소비 구조를 점검하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서둘러 뭔가를 시작하는 순간 대부분의 잘못된 선택이 발생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은퇴 후에는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유지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보다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형 상품이나 장기 임대 수익 혹은 일정 부분의 생활비 절감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 것인가 보다 얼마를 잃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줄어드는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노후 재정 관리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대부분의 은퇴자에게 너무 느리게, 너무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이라도 한 방이라는 생각으로 달려들고 그 결과는 대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습니다. 노후의 실패는 언제나 돈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재정적 손실은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자존감의 손실은 쉽게 복구되지 않습니다. 한때 능력자였던 자신이 이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생각,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자책감, 친구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는 부끄러움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노후 회복의 첫걸음은 돈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되찾는 일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부끄러움을 감당하는 것. 그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를 숨기면 불안은 커지고 드러내면 작아집니다. 노후의 불안은 혼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감정입니다. 결국 진짜 노후 준비란 돈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준비가 아니라 불안이 커지는 것을 다스리는 준비입니다. 누구나 퇴직 후에는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줄이려다 더 큰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인정하고 다루는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불안을 숨기고 외면하는 사람은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숫자보다 태도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 그것이야말로 늙지 않는 노후의 핵심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구간은 이익보다 의미가 더 큰 시기입니다. 지금 남은 돈보다 남은 시간, 남은 관계, 남은 마음의 여유가 더 중요합니다. 빚을 갚듯 후회를 갚지 말고 잃은 것을 되찾으려 애쓰기보다 남은 것을 지켜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패한 은퇴자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이자 위로입니다. 돈을 잃을 수는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다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해지지는 않지만 준비 없이 불안에 떠밀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길이 있습니다. 불안을 인정하고 속도를 늦추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그것이 진짜 노후의 출발점입니다. 결국 노후란 더 많이 가지려는 싸움이 아니라 더 적게 흔들리는 연습입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돈이 줄어도 품격을 잃지 않고 실패해도 존엄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은퇴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지금 불안하다면 괜찮습니다. 그 불안은 잘못된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이니까요. 다만 그 불안에 끌려가지 말고 그 불안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빚이 아니라 배움으로 남는 노후를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